울산 앞바다에 미니 해저도시 건설이 추진됩니다. 수심 30m 바닷속에서 3명이 생활하는 거주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 정부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동구 주민은 연포산 터널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4개 구군과 울산시의 무료화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4파전 경선 구도인 국민의힘 울산시장 최종 후보가 오는 22일 확정됩니다. 감점룰과 공천 배제 후보와의 연대 등 다양한 변수로 예측 불허 양상입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로 집단 이주해야 하는 울주군 신리마을 일부 주민들이 이주비 추가 지원을 요구하면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목요일 UBC 모닝와이드입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미니 해저도시가 울산 앞바다에 건설됩니다. 수심 30m 바닷속에서 3명이 생활하는 거주 공간을 만드는 게 시작인데 해수부 공모에도 선정됐습니다. 이영남 기자입니다. 수심 30m 바닷속에 우주정거장 같은 플랫폼이 설치됩니다. 3명이 한 달간 생활할 수 있도록 중앙에는 메인 모듈이, 3날개에는 거주용과 감압 챔버,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한국해양과기술원이 구상한 모듈형 해저 거주 공간이 2026년까지 울산 앞바다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한국해양과기술원과 함께 373억 원을 들여 전 세계에서 2번째로 모듈형 해저 도시를 건설하고 기술 개발에 나섭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공모한 해저공간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5년간 국비 311억 원도 지원받습니다. 우리 지역에 가지고 있는 해양 플랜트 기술에 기반한 산업적인 성장 기반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또 나아가서는 정주공간 확보라든지 해양 레저 관광 분야에까지. 울산 앞바다는 지반 치마가 없고 탁도 등 해양 환경이 적합한 데다 세계적인 조선해양 플랜트 기술을 갖고 있어 최적지로 꼽혔습니다. 해저 기지를 짓기 위해서는 먼저 입지 조건이 가장 중요한데요. 울산시 앞바다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반 조건이나 수질 조건이 우수하기 때문에 입지로 선정을 했고요. 해저 공간 플랫폼은 우주정거장 같은 첨단 기술의 집약체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롯데건설, 순천향대병원 등 23개 기관이 참여해 의료와 통신 기술도 연구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도 해저 공간 기술을 수중 레저와 호텔 등 해양 관광 산업과 접목해 바닷속 관광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울산시와 동구가 올해 하반기부터 연포산 터널 통행료를 무료화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는 내년부터 다른 구군에 대해서도 전면 무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2015년 개통 이후 소형차 기준 500원의 통행료를 받아온 연포산 터널.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 동구 주민들은 통행료를 내지 않게 됐습니다. 울산시와 동구가 8대2 비율로 통행료를 대신 부담하기로 한 겁니다. 개통 후 8년 만에 무료화를 위해 울산시의회와 동구의회는 오는 7월 각각 지원 조례를 제정합니다. 울산시는 다른 4개 구군과도 통행료 무료화를 두고 3개월가량 협의를 진행했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구를 제외한 4개 구군은 연포산 터널이 국시비를 투입한 사업인 만큼 시설 소유권을 가진 울산시가 재원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타시도민의 통행료까지 5개 구군이 나눠 부담해달라는 시의 요구에 난색을 표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시는 전액 부담은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시에서 부담을 한다면 결국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모든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료가 아닌 거죠. 시민들의 정서와 합치되는 그러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게다가 통행 차량의 주소지를 구분할 결제 시스템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해야 하는데 최소 1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산 확보가 전면 무료화의 관건인 가운데 당분간 나머지 4개 구군민과의 형평성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UBC 뉴스 김예은입니다. 4파전 경선 구도인 국민의힘 울산시장 최종 후보가 오는 22일 확정됩니다.
감점룰과 공천에서 배제된 후보와의 연대 등 다양한 변수로 예측 불허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배대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시장 경선은 김두겸 전 남구청장과 서범수 이채익 국회의원, 그리고 정가윤 전 국회부의장의 4파전으로 확정됐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2명과 원외 인사 2명 간 대결입니다. 최종 후보가 시민투표 50%, 당원투표 50%를 통해 정해지는 만큼 여론 주도권을 잡는 게 관건입니다. 김두겸 경선 후보는 현역 의원들의 출마를 비판하며 일찌감치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이 그 직을 던지고 시장 선거에 나선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흠이 되어 상대방의 공격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현역 국회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5% 감점을 받게 되는데 치열한 4파전 구도에서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입니다. 컷오프된 후보들의 지지층이 누구에게 갈지도 관심사입니다. 경선 후보들과 공천 배제된 후보들의 합종 연행이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판세를 흔들 승부수로 작용할 거란 관측입니다. 특히 컷오프 결과에 반발한 박맹우 전 시장의 무소속 출마 여부는 선거판의 최대 변수입니다. 박 전 시장은 컷오프 결과에 불복해 재심 신청을 한 가운데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늘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여론도 압도적으로 1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심 신청에도 바로 잡혀지지 않으면은 바로 무소속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지역 정가는 박 전 시장의 무소속 출마가 현실화할 경우 보수 표심 분산 등 선거판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천석 동구청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동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청장은 지난 4년간 동구가 바다 관광 도시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라며 대왕암 공원과 슬도 일대를 체류형 관광지로 추진하겠다라고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두환 전 의원도 국회의원 3선의 경험과 폭넓은 정치 인맥을 바탕으로 종합대학 유치 등 북구 발전을 이끌겠다라며 북구청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서휘웅 시의원은 SO1이 42년째 독점 사용하고 있는 온산항 유류 전용 수송철도를 폐선하고 폐선 부지를 울주군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서 의원은 울산시 서면 질의를 통해 SO1이 독점 사용하는 철도는 황산 등 위험물질을 남창역으로 운반해 전국에 유통하고 있다라며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해당 철로를 폐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에서 코로나19에 재감염된 확진자가 619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울산 전체 확진자 29만 7,500여 명 가운데 0.21%인 618명이 코로나19에 재감염됐고 3번 이상 감염된 확진자도 1명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울산에선 어제 신규 확진자 3,047명이 발생했습니다. 뇌혈관 질환으로 입원 중이던 80대 등 고령층 확진자 3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는 295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작은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 비가 조금 이어지겠는데요. 비 양은 5mm 미만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내일까지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전 중에 대부분 잦아들겠지만 제주도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할 텐데요. 한낮에 서울 16도, 대구 14도, 울산은 12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울산은 오전까지 비가 조금 오겠고요.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12, 13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바람까지 불어서 오늘도 종일 서늘하기 때문에 옷차림 따뜻하게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울산의 지난달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00명 늘며 증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의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울산의 취업자 수는 55만 7천 명으로 1년 새 3,000명 증가하며 4,000명이 감소했던 2월의 하락세를 끊고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주력인 광공업 취업자 수가 1년 새 7.3% 감소했고 36시간 미만 단기 취업자도 13.5%나 증가해 고용의 질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SK에너지와 S-오일 등 국내 정유 4사가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760여 개 직영주유소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1리터에 83원, 경유는 58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길 전망입니다. 다만 주유소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자영 주유소들은 유류세 추가 인하 전에 공급받은 재고분을 소진한 뒤 가격을 내릴 것으로 예상돼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울산에서 지난 1월부터 석 달간 118건의 이륜차 교통사고가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110건보다 7.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륜차 교통사고는 118건 발생했고 이로 인해 143명이 다치거나 숨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다음 달 말까지 이륜차의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난폭 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2단독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밤 자신이 사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승강기 안에서 경찰관의 가슴을 때리고 집 현관 앞에서도 또 다른 경찰관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A씨는 취객이 집을 못 찾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 주려고 하자 이같이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을 포함한 전국에 일본 뇌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7일 부산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돼 질병관리청이 일본 뇌염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일본 뇌염 예방을 위해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게 중요하며 동물 축사와 웅덩이 등 모기 서식지에서 밝은색의 긴 옷을 착용하고 기피제를 사용하며 일본 뇌염 백신을 접종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노총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7일 하루 경고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적정임금 보장과 산업재해에 대한 처리, 체불방지법 준수 등을 포함한 단체 협약을 모든 건설사 현장에서 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올해 학생 교육복지 예산을 지난해보다 10.3%포인트 증가한 3,216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